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화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 계속 이익하고 있어요, 계속. 맞아요. 정말 그 수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기억에 남는 걸 좀 몇 개 꼽아보라면 네. 전 윤성빈 선수. 맞아요. 네, 그 스켈레톤 부분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땄죠. 그것도 그렇죠. 압도적인 기록으로. 그렇네. 또 우리의 그 빙상 여제 이상화 선수. 네. 정말 금메달보다도 더 값진 은메달을 땄던 우리 이상화 선수 기억에 납니다. 자, 이상하 선수 하니까 저는 그 옆에 있던 금메달 땄던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기억이 나요.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우정하고 올림픽 정신이 모두가 박수했는데 기억나는 게 본인이 이제 성적을 내고 그 다음 조가 이제 이상하 선수가 타야 되는데 맞아요. 봤어요. 혹시나 떠들면 안 되니까 조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와, 이게 스포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우정에 네. 올림픽 정신이 진짜 깃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각종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은 저는 개막식, 해외식 이런 것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1218개의 드론을 이용해서 오륜기를 표현했던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반딧불이처럼 드론이 올라가서 네.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오륜기를 만든 이 장면, 이 퍼포먼스로 기네스 기록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이어서 30년 만에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온 국민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저말을 한 그때 순간 시청률이 방송 3사 합이 52.5%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신스틸러는 아무래도 그 인면조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얼굴은 사람이고 몸통이 새잖아요. 이게 고구려 벽화에 등장을 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약간 기괴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네. 뭔가.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패러디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로 남게 되지 않았나. 실제로 이 인면조가 등장하고 나서 개막식이 끝나고 나서 일본 포털 사이트 트렌드 검색어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도 SNS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개폐식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네. 저는 정말 그게 하나의 한편의 어떤 드라마? 하나의 편의 쇼잖아요. 네. 정말 영화 같은 그런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했는데요. 축제 현장이 즐겁기도 했지만 또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볼 때마다 또 그 의미가 뭔가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한다고요? 저도 네. 워낙 이런 공연 보러 가는 거 이런 거 공연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임 변호사도 공연 같은 거 많이 봅니까? 그죠.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좋아하시죠? 저 어떤 굉장히 공연을 말씀하세요. 봅니까? 저 많은 공연을 좋아하는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 그래도 굳이 꼽자면 저는 이제 뮤지컬을 특히 좋아합니다. 뮤지컬,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또 애정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이제 국내에는 잘생긴 이충주 배우라고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 번 노래도 잘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충주 배우와 네. 또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또 영국의 존 오웬 존스라고 또 존 노래를 오웬 엄청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공연을 라이브로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스코틀랜드까지 직접 다녀온 여자입니다. 야. The Phantom of the Opera was 이거 맞죠? 오페라의 유령 맞나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비슷하지 않나요? 네. 다른데?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공연이 네네. 있는데요. 뮤지컬 장르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밴드의 그 연주, 네.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진짜 좋아해서요. 작년에 첫 내한 공연을 했는데 애 맡기고 남편이랑 애 맡기고. 네, 달려갔습니다. 이 예매도 굉장히 열심히. 네. 자, 오늘 지금
통통 법률화 놀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법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공연 볼 얘기, 뮤지컬 볼 얘기, 남편하고 애 맡기고 공연 본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좀 진정을 하고 오늘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크게 공연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득세법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공연법이란 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거고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은요, 우리가 줄여서 이제 영화 비디오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4월 28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949년 7월 15일에 제정이 됐던 소득세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20대 국회 발의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공연법 보면요.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가 됐는데 네. 3건이 처리가 되고 5건이 계류 중입니다. 처리된 법안의 내용은 주로 이 공연장 개보수랄지 피난 안내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화 비디오법은요. 네. 현재까지 총 13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4건이 처리되고 모두 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영화 상영관의 경영자의 재해 예방 조치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자, 소득세법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82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중에 33건이 처리가 되고 49건이 계류 중입니다. 자, 임 변호사하고 이 기자 지금 공연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뭐 법률화 놀자 할 때 이렇게 좋아할 때가 없었는 것 같은데, 자, 한 달에 임 변호사 문화생활 얼만큼 즐깁니까? 글쎄요, 이 문화생활 저는 이제 우선은 외출이 좀 힘드니까 네. 요즘 집에서 제가 TV를 통해서 보는 거라고는 이제 뽀로로와 엄마 까투리, 콩순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제 수준에 맞는 거를 본다면은 그래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IPTV를 통해서 영화 보는 게 전부인데요. 사실 제가 아이 낳기 전에는 진짜 적어도 한 달에 5번, 6번은 직접 밖에 나가서 공연장을 찾거나 영화관을 보거나 전시관을 찾거나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 정도입니다. 아쉬워요. 집에서 봐야 된다. 저 말씀 정말 네. 공감 가요. 이게 아이 키우느라고 일단 움직일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IPTV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고 그 만약에 혹시 보러 나간다 그래도 뭐 뽀로로와 공룡성 탐험이랄지 네, 뭐 핑크퐁 뮤지컬이랄지 알죠. 이런 거를 보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보고 혼자 영화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혼자 전시관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좀 그리워요. 지금 많이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지지난주에도 연극을 봤습니다. 네. 야. 황정민 씨가 이제 주연으로 해서 아. 굉장히 유명한 리처드 3세 아. 연극을 봤거든요. 어. 그래서 보러 부러워요. 갔는데 좀 오랜만에 연극 보러 가니까 더 좋고 그리고 그날 평일이어서 그런지 유명한 배우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또 이렇게 눈이 즐겁고 되게 행복했던 영화. 부수입도 그렇죠. 올리셨네요. 연극 관람가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아빠다 보니까 육아보다는 문화생활을 엄마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는 시간이 좀 있다면 영화를 보러 가요. 정말 거의 최신 맞아요. 영화를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보고 사실 뭐 따지지 않아요. 그 시간에 맞는 영화를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서 시간 되면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이제 얻어 걸린다고 표현하죠. 되게 재밌는 영화들을 이제 보는데 양 기자도 우리 극장에서 한번 만났나요? 네. 예. 만났었습니다. 극장 많이 가시죠?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천만 영화 같이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영화들 꼭 챙겨보려고 저는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애 키우고 뭐 일하고 그러느라 시간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시회나 뭐 공연 같은 거 시간 어떻게든 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빈 시간에 뭐 좀 쉬는 느낌, 쉬면서 할 수 있는 거 정도로만 생각할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문화생활로 인해서 우선 내 정신을 우선 치료한다까지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또 주변에서 보면요.
보면요. 뭐 영화 한 편, 연극 한 편, 뭐 뮤지컬 한 편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 사람도 있고요. 또 영화 한 편이 사회를 바꾼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단순한 문화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화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이렇게까지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오페라 유령의 그 존 오웬 존스가 인생을 바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마음의 안식을 얻고 지금도 마음이 고플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교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정말 동감 가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가 아유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영화야, 밥도 못 먹는데 뮤지컬 뭐 그렇게 비싼 거 봐 이렇게 말하고 사치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나한테 좀 위안을 주고 힐링을 시켜준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 투자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남편이랑 뭐 이렇게 극장을 가든 아니면 연극을 보든 뭘 보고 나면 되게 사이가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힐링이 되니까 약간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맞아, 것 공유할 같아서. 것도 생기고요. 그쵸? 네. 그래서 최대한 자주 보러 나가려고 노력하죠. 네. 저도 아까 잠깐 양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결혼 전에는 사실 이게 데이트 코스에 주로 포함되는 것들이잖아요.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데이트 코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낳고서는. 근데 이제 또 데이트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와 함께 어떤 정서적 교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시회라든지 뭐 미술 전시회 뭐 아니면 영화관 그런데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 사람에 따라서 문화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지만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크다. 또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문체부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2016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관람률이요 무려 78.3%로 2003년의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분야별로는 역시 영화 관람이 73.3%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뒤로는 대중음악 이 이제 14.6%, 영국이 13%, 미술 전시회가 12.8%였습니다. 이야. 저는 제가 직접 이 홈쇼핑을 보지는 못하죠. 네.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기사를 봤는데 홈쇼핑에서 뮤지컬 티켓 진짜요? 팔더라고요. 네. 오. 그 1시간 동안 주문이 4,200건이었대요.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음반을 판 적도 있었고요. 또 역시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영화 티켓도 판대요. 홈쇼핑에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먹는 거나 물건을 많이 파는데 이렇게 공연 관련 거를 파는 거는 좀 놀라운 일 같습니다. 특히 국내 뮤지컬 시장 규모가 4천억을 지금 돌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관람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이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뮤지컬 하면 조금 어려웠거든요. 저는 좀 그 노래 부르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은 지금 좀 대중화가 된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게 있으면 꼭 이렇게 부작용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렇게 관람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가고 싶을 때 못 갈 때 뭘 찾나요? 안표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표가 기승을 부리게 됐어요.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콜드플레이 공연 네. 정말 저도 이 티켓 예매 오픈 시간 맞춰서 너무 힘들어요. 예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구한 사람은 웃돈 주고 안표 사는 사람 분명 그렇죠. 있고요. 실제로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 내한 공연의 가장 비싼 티켓이 한 15만 4천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안표가 100만 원 넘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훨씬 비싸게 네. 팔리는 게 좌석 수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팬들은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구매를 해서 안표로 팔고 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안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네,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20대에서 40대 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응답자의 61%가 안표를 사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실제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위해서 네. 이제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솔드아웃 된 거죠. 어. 매진이 된 거죠. 그래서 안표를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돈 얹어진 거 비싸게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이제 중요한 그 뭐 시리즈 같은 걸 하게 되면 맞아. 이제 갑니다. 가면 좀 그렇죠. 아저씨 다가와요. 맞아요. 와, 있어? 네, 네, 네. 실제 진짜 있어. 그래요. 이게 네. 5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래요. 4만 원 해줄 수 있는 4.5 이렇게 딱 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적발해서 범칙금 부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한 경우에는 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요새는 다 온라인,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암표를 팔다가 적발된다? 뭐 처벌하거나 뭐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현장에서 암표를 이제 팔다가 걸리면 그래도 경범죄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빨리 예매를 하고 암표를 안 사면 이 암표가 없어지는데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요즘에 이 빨리 예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신의 손, 티켓 예매에 성공한 사람 그렇게 불러요. 아하. 이 금손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예매 성공을 위한 3가지 법칙이란 게 있어요. 뭡니까?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빨라야 된다. 그건 당연한 네, 거죠.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침착하자.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능이 좋은 접속이 빠를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PC방 가야 되고요. 네. 또 욕심내서 좋은 자리, 한정돼 있는 자리 공략하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욕심을 버리고 가능성 있는 자리 공략하고 아하. 또 자석을 잡았다고 해서 절대 결제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막 새로 고침 막 누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매가 어렵다 보니까요. 저는 무슨 어떤 좋은 공연을 한다라는 그런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가슴이 약간 처음부터 답답해요. 저거 되게 보고 맞아요. 싶은데 저 분명 예매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지금 맞아. 말씀하신 거 외에도요. 뭐 추가적으로 뭐 카드 결제 말고 현금 뭐 현금 이체를 뭐 택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팁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 팁을 다 동원해서 시도해 봤거든요. 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안 되는데 맞아요. 나중에 보면 암표 파시는 분들 보면은 좋은 자석을 막 10몇 장씩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매를 하는 건지. 신의 손인가 맞아요. 그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2016년에 그 가수 샤이니 콘서트 티켓이 오픈했을 때 네. 한 명이 티켓을 320장을 선점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신의 손이 한 게 아니라 신의 프로그램이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불법 프로그램을 돌려서 선점을 해서 나중에 그렇구나. 웃돈을 얹어서 암표로 파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당했었어요. 네네. 대학 다니실 때 수강 신청하려고 맞아요. 클릭 좀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정말 원하는 강의 꼭 못 넣어가지고 어머. 수강 신청 기간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 그렇죠.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꼭 보면은 수강 신청 딱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친구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어머. 그때도 그때도 그때 이거 그때도 들어본 있었어. 사람, 진짜 아는 사람도 이야. 이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을 저도 들어본 거예요. 공대생들이 특히 이걸 애용했죠. 어머나. 야, 이게 제 지금 최근에 이 공연 중에 나훈아 씨 공연이 맞아요. 효도의 척도예요. 제가 맞아요. 암만 시도해도 안 끊깁니다 이게. 그래서 불효자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크로 이게 있었으면 저도 조금 효자가 됐을 것 같긴 한데 매크로 이거 뭡니까 매크로?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이거예요. 원래 우리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하려면 마우스, 뭐 키보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명령을 딱 넣으면 이게 차차작 된다는 거죠. 알아서 네. 네. 뭐 티켓 예매할 때 공연 일시 찍어야 되고 자석 찍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우리는 지금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네, 하는데 네, 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면 한 번에 끝난다는 거죠. 아니 매크로고 마이크로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 아까 대학 때 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처음 저도 들어봐요. 처음 들었어요. 정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에 취약한 사람은 이제 맨날 웃돈 두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요. 자, 이 암표 문제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전한 공연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제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뉴욕주의 예술문화법에 따르면요. 이런 티켓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와 재판매 행위는 모두 다 불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된다. 그러면 $500 이상 $1,500 이하의 행정벌금을 내야 되고요. 수익금 전체를 또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1,000 이상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누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쉬운 거예요? 파는 게 팔지도 아니고 않아요? 실행할 수 있게.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도 또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 변호사 좀 합시다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실행해서. 이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몰랐어요. 근데 그거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프로그램을 내가 다운받아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네요. 자, 이 문제가 지금 10년째 문제 제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있어요. 발의된 법안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현장에서 파는 암표는 그 암표상을 적발해서 범칙금 부과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는 어떤 제재가 없다. 그래서 나온 법안입니다. 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과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영업으로. 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더 비싼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요. 작년 4월 5일에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이거와 비슷한 또 법안이 있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의 이제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작년 2월 15일에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라는 내용으로 징역까지요. 그렇죠. 작년 3월 3일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금지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벌 규정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근절되지 않을까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시장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한두 장 내가 샀는데 피치 못해가지고 양 기자 이거 2장 뭐 가질래? 나한테 얼마 줘? 이게 아니니까 네. 이 전문 암표상은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매크로 아까 수강 신청 상당히 저는 좀 그것도 쫓기는데 네. 이게 포털 여론 조작법이라고 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프로그램도 돌린대요. 아. 그래서 이 또 발의가 돼 있대요. 이걸로 하는 걸 규제해야 된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여론을 왜곡하는 그렇죠.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존 법이 사각지대를 막지 못하면은 새로운 법이 좀 통과가 돼가지고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은 매크로 관련된 암표 관련된 거는 꼭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 중에 좀 중요한 게 영화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생활의 한 90% 이상을 영화에 네.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 얼만큼 보고 있나요, 우리 사람들? 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요, 2017년 총 관객 수가 2억 1,986만 명으로 2016년 우리나라 전년보다 284만여 명 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극장 관객 수가요, 2013년에 처음으로 관객 2억 명 시대에 진입을 하고요, 매해 200만 명 가량 증가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네. 한 글로벌 산업정보조사 기관이 59개국을 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4.1회예요. 근데 1위가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가 4.22회예요. 차이 별로 안 나네요. 2회예요. 0.02회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2016년 기준인데 아이슬란드 추워서 영화를 많이 봐요. 그러게요. 2017년 기준으로는 뭐 네.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네요. 이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아직도 영화 보기 쉽지 않은 사람 있다 그러면 믿으실지 네. 모르겠어요. 영진이 자료에 따르면 극장 없는 지자체가 66곳이 있대요. 맞습니다. 이게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이런 광역시, 이런 대도시 소속의 구에도 극장 없는 곳이 있답니다. 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강원도에서 제가 장교 복무를 할 때 극장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못 오셨다고. 살겠다고 심심하다고. 영화 좀 보자고 그렇죠. 영화 보러 가려면 한 2시간 걸리는 정도인데 태백시에 보니까 영화를 보려면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20분이 걸리고 어머. 자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1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영어보기 이유가 어렵네요. 태백시에는 영화관이 일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가장 가까운 곳이 70km 떨어진 영월이에요. 70km요? 그렇기 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 관람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문화 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게 조금 믿기지도 않고 그러네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겨난 게 바로 작은 영화관입니다. 네, 작은 영화관이라는 거는 중소도시에 상설극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의 영화 관람을 위해서 소규모 극장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작은 영화관이요. 최저 50석에서 최고 200여석 정도. 그러니까 한 개관, 두 개관 규모 정도가 된다고 해요. 2010년 11월 25일에 국내 최초로 전북 장수군에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었고요. 한누리 시네마라고 하네요, 이름이. 이 한누리 시네마가요,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극장이 없는 이런 중소 그 시군 지역에 네. 작은 영화관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5개월 만인 2013년 9월 5일에 김제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영화관 대한민국 1호점인 김제 지평선 시네마, 이름 예쁘죠? 지평선 네. 시네마가 네.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인기가 지역민들이 굉장히- 이용할 수 예. 있죠. 네. 2016년 기준으로 이 작은 영화관 누적 관객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인구가 3만여 명에 불과했던 이 전남 곡성에 네. 작은 영화관이 생기고 난 뒤에 개관한 지 2달여 만에 10,000명이 보셨대요. 우와. 그러니까 인기가 상당한 거죠. 우와. 네.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또 연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역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관람료가 아마 5,000에서 6,000원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팝콘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팝콘은 좀 싸답니다. 물가 같은 게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데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공공영화관 설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자꾸 계속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주민들에게 이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새롭게 작은 영화관 개관을 요청하는 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예산은 오히려 25% 정도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지역 간의 문화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극장을 만드는 건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제 현행 법에서는 이런 작은 영화관과 같은 이런 공공 영화 상영관 개념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 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영화 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3월 22일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통과가 돼야 될 법안 같은데요. 사실 이게 없었다는 것이 좀 약간 그죠. 예, 오히려 더 의아해요. 왜냐면은 이 나라가 나서서 이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렇죠. 것도 일종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의미 있는 법안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고 결국 이게 지난 2월 20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요. 인구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이하의 기초 지자체가 수혜 대상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 소규모 공공 영화관 건립이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까지 작은 영화관을 50여 개를 건립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좀 지역에 놀러 가가지고 그 지역의 작은 영화관 보는 것도 관광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나요? 매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거 압니까? 네, 문화가 알고 있는 있어요. 날. 알고 있습니까? 저 네. 몰랐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알아보니 이게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무려 2014년 1월부터. 진짜요? 맞습니다. 근데 몇 년간 몰랐던 거예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화관에 가니까 써 있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이다. 그렇구나. 어쨌든 사실 그동안
매년 이렇게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그거 이제 좀 한다고 좀 운영하면서 예, 조금 비슷하네요. 그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독려하긴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굳이 이런 날을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또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6년 10월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오.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금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립문화시설에서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문화행사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한 번씩 보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 수요일 어디 가고 이런 게 이거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문화가 있는 날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2017년 한 기사를 보면 한 공연 포털 사이트에서 문화가 있는 날 만족도를 묻는 조사를 했어요. 네. 여기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4%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또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58.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네. 뒤로 영화, 전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싸니까요. 압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무료거나 할인을 대폭 해주니까 인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국민들의 문화생활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비용 부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문체부의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 34.1%가 관람 비용을 좀 낮춰야 한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영화는 제가 영화관에 자주 가니까 뭐 한 8,000원부터 1인당 좀 이렇게 4D 뭐 이런 거 막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 그런 들어간 거. 한 2만 원, 15,000원까지 그 정도 되는데 다른 공연은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대극장 뮤지컬의 경우에 네. 등급별로 이제 티켓별 가격이 다른데 한 6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네. 대형 콘서트, 유명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도 관람료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이걸 한 명이 끊으면 어떻게 뭐 모아서 간다고 치지만 네. 뭐 남편, 아이 저 같은 경우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또 부모님 뭐 모시고 간다고 치면 공연 한 번 가면 맞아요. 티켓 부담이 상당해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형 뮤지컬 아니면 좀 유명한 클래식 공연 하면은 벌써 티켓 가격이요. 뭐 유명한 클래식 공연 제가 뭐 20만 원 넘고 막 30만 원 넘고 하는 것도 본 것 부담되네요. 같아요. 네. 글쎄 이걸 혼자 가서 들을 그렇죠. 수도 없고 누구 하나만 데려가도 이거는 벌써 금액이 40만, 너무 50만 원. 뛰니까. 네. 근데 또 이것도 인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매 못 못 해요. 구해요. 맞아요. 안표를 하면 그보다 더 비싸게 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티켓 비싸지 또 인기 있는 거나 이 비싼 티켓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지 좀 어려워요. 맞아. 저는 최근에 그 뮤지컬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공연 티켓 값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저는 초대권을 받아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거 도대체 티켓 값이 얼마야 하고 알아봤더니 10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돈 내고 가라고 했으면 못 갔겠다는 못 가죠. 생각이. 예, 먹는 건 해도 그러니까요. 고기는 사 먹지만 그러니까요. 절대 가기가 좀 어려운 게 가격 때문에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뭐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질 좋은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비용을 내고 제대로 그 비용이 책정돼야 되는 거는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전부 관람료가 그러니까 관객에게만 전가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또 누리는 사람만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또 이제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역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격차가 발생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문제는 소득에 따라서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문화생활이 일종의 힐링이다라고 봤을 때 이 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걸 향유하는 정도도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통계가 있어요. 국민 10명 중 8명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하다. 이 문체부 자료인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네. 문화예술 관람률이 89.5%에 이르는데 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뚝 떨어집니다. 문화예술 관람률이 30.9%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소득에 따라서 네. 크게는 3배까지 네.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어요. 뭐냐면 소득공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건데요. 이제
책을 구입하거나 네.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관람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거나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면서 지출했던 그 비용을요. 연 100만 원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 그러니까 15%를 그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2016년 8월 9일에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뭐 이게 100만 원 한도라도 세액 공제가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제가 뭐 야구 보는 것도 합의가 되나? 모르겠네. 또 많은 분야에서 이게 된다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네. 세액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뭐 매주 보러 가야겠다. 뭐 이렇게 급격한 효과는 뭐 네.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세액 공제가 된다 그러면 왠지 덤으로 얻는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세금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럼요. 이거 굉장한 저는 유인책이라고 봅니다. 약간 저의 문화 활동 중에 일부는 좀 이 술 마시는 이런 게 이런 거 하면 세액 공제, 안 금주 세액 되겠죠. 공제. 이건 뭐 제가 좀 무리한 요구인가 이거?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해주면 세 가지 일석삼조 아닐까 싶은데 네. 먼저 예술계 입장에서 좋잖아요. 많이 보면. 많이 그렇죠. 네, 또 이게 소득 격차랄지 지역 격차 또 줄여준 효과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 문화에 나라가 나서서 투자도 하는데 네. 이렇게 좀 간접 투자를 하는 형식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법안의 취지가 문화생활 전체를 좀 소득에 상관없이 늘리자는 취지라 그러면은 저는 찬성합니다. 이 금액이 제가 뭐 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한 1,000만 원 하면 안 되나 그러면? 100만 원. 너무 너무 큰가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다들 같은데. 영업으로 다니고 뭐 이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통과가 되길 좀 바라면서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게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 법안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작년 12월 19일에 공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이제 사용량이 총 급여 25%가 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네, 카드사들이나 이런 데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요. 아.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더 이루어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공제율도 30%로 늘어납니다. 아하. 일단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는 문화생활을 국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 같긴 한데 일각에서는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의 날 등 이 공연을 포함한 문화 활성화 정책이 있잖아요. 소득공제 정책은 이제 영화 관람, 책 구매, 손쉬운 이 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그 부분에 치우치고 있어서 네. 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소득공제 한도액인 100만 원을 채우려면 연간 333만 원의 도서 구입 혹은 공연 관람을 해야 하고 아. 공연 관람비는 실현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을 하도록 공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적다. 그렇다는 지적도 이게 있습니다. 333만 원치 책을 사보기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33만 원치 술을 먹을 수는 있지만 공연을 이 정도 보기엔 조금 쉽진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신기한가요? 네, 아니에요. 저의 많은 문화생활에 기승전주로 가시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범위가 서로 내가 원하는 소득공제 범위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야구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네. 네, 서로 또 취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초에 3대 목표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80% 달성할 것이라 말을 했는데 좀 다양한 정책을 좀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꿀 정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기존에는 6만 원이었는데요. 네. 이 지원금이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문화누리 카드가요.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카드인데요.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수혜 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고요. 1인당 한 장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카드 수급자는요, 공연과 영화, 전시, 도서 구입뿐만 아니라요, 박임심리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포츠 경기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전국의 대상 가맹점이 2만 6천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나 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용 기간이 연말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니까 많은 혜택을 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 있는 줄 잘 몰랐는데 네. 공연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이게 스포츠 시설에도 되잖아요. 수영장, 뭐 볼링 치러 가서 이렇게 할 수 네. 있으니까 혜택이 너무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는데 진짜 선진국형 제도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정말 자긍심이 느껴졌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 또 우려를 해보자면 이 카드가 이제 본래 취지에 맞게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생활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혹시 판매를 하거나 이래서 그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없이 예. 그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냥 돈을 받고 그걸로 다른 걸 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좀 있네요. 양도하는 또 문제가 또 그렇죠. 생길 생길 수가 수도 있겠네요.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들 같아요. 특히 이제 앞에서 작은 영화관도 그렇고 이번에 카드 지원도 그렇고 이 문화 격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역하고 우리가 소득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문화 소외계층일 수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이를. 엄마들 맞아요. 영화관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영국에 아이랑 같이 영화관 좀 시끄럽게 일반 상영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다고 하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문화에서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이런 어떤 문화 소외자들을 네. 위한 해결책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뭐 영화 관람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전재수, 김세현 의원이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화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은 영화를 보다가 술 마시고 야구 보고 영화 보고 보면서 술 야구 마시고, 마시고 술 술 마시면서 생각하고 이게 다 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뭐 소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화의 소외계층이 아닌가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공연에 대해서 사실 겁이 나서 잘 못 보거든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뭐 어땠습니까? 많이 해봐야 늘잖아요. 네. 이것도 기회가 많아져야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노출이 많이 돼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을 바꿔서 국가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양 기자님은 주로 또 문화생활 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미술관도 자주 가고요. 영화도 저는 좀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아이와 함께 뭐 주말에는 꼭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키즈 카페도 자주 가지만 아이와 이제 외출 많이 하시잖아요. 봄이면 봄이면 이제 같이 함께 전시회도 보러 가시고 박물관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네. 출산 전에 문화생활을 많이 했던 이유가요. 네.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했거든요. 그 네. 의미가 우리가 졸리면 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양식을 주고 싶은 생각에 없는 시간도 쪼개서 문화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한다는 거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갖는다면 문화생활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많이 좀 마련해 둔다면 약간 여유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누리카드라든지 뭐 법안을 통해서 세액공제도 해준다 네. 하면 오늘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연극 한 편 볼까? 뮤지컬 한번 볼까? 세액공제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각박한 우리 생활에 이런 게 사회 문제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거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성을 교육시킨다고 할까? 이런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한번 잘 보고 오면 좀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저 영화 볼 때마다 거의 우는데 감동 받으시죠. 잘 안 울잖아요.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이 카타르시스라 하나요? 사람 인성이 조금 좋아지는, 세상을 좋게 보는,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또 바탕이 되지 않을까. 언제 한번 시간 잡아서 우리끼리 다 같이 한번 영화 보러 가면 네, 좋겠네요. 우리 같이 누리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아니면 세액공제 누리카드 받으러 발급은 어려워요. 우리가 싹 다 영화를 한 편 보러 가요. 그래서 문화를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게 문화생활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계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의학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